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강의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을까?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면접을 볼 때도, 대학 20대 면접 볼 때도, 우리가 입사할 때 면접 볼 때도 첫인상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나의 첫인상에 상대방에게 효감 지수를 높여줄 수 있을까? 그것도 심리학적으로 이론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첫인상이 어떻게 비춰주고 있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은 오늘 이 시간에 어떻게 하면 나의 첫인상을 좋은 이미지로 바꿀 수 있는지 심리학적으로 구체적인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분은 뇌과학자입니다. 폴 가더너 앨런이라는 박사가 있습니다. 이분은 빌 게이츠와 함께 앨런 뇌과학연구소를 빌 게이츠와 함께 마이크로소프트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폴 앨런 이분이 앨런 뇌과학연구소를 만들었죠. 앨런 뇌과학연구소에서 뇌구조를 만들어냅니다. 유명한 뇌지도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면서 이 연구소에서 아주 중요한 이론을 하나를 만들어냅니다. 우리 사람에게는 뇌구조가 있다. 어떤 뇌구조가 있는가 하면 사람은 0.1초도 안 되는 짧은 시간에 상대방의 신뢰도와 호감도를 평가하는 뇌구조를 갖고 있다 합니다. 0.1초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초두 효과라고 말하는데 이것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3초의 효과 이렇게 말합니다. 3초의 심리학이다, 3초의 효과다 이렇게 말합니다. 0.1초도 안 되는 그 시간에 우리는 상대방에 대한 신뢰도와 호감도를 평가하는 뇌구조를 갖고 있다. 자,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이 이론을 가지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초두 효과 또는 마음 이론이다 라고 말합니다. 초두 효과를 먼저 봅시다. 이 초두 효과가 뭐냐? 이 초두 효과는 솔로몬 애쉬라는 이 사회심리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은 또 사회심리학자이면서 게스탈트 심리학자이기도 합니다. 게스탈트 심리학은 형태주의 심리학이다 이렇게 말하죠. 일반적으로 이 심리학들이 사람을 부분으로 보았습니다. 프로이트 같은 경우에는 우리 사람들은 무엇일까 의식과 또 이 전의식으로 구분해 놨고 또 사람의 이 성격 구조 자체가 자아, 초자, 원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참 부분적으로 보았습니다. 또 어떤 학자는 사람은 인지적인 것이 강하다. 이렇게 보았죠. 그런데 이 형태주의 심리학자는 사람은 부분의 합이다. 그래 사람은 전체로 보아야 된다. 이것이 형태주의 심리학입니다. 이 애쉬라는 이 학자는 사회심리학자이면서 형태주의 심리학자입니다. 이분이 아주 중요한 이론을 하나 만들어냅니다. 그것이 뭐냐면 프라이머시 이펙트입니다. 이것을 우리나라 심리학에서 번역되어 있기를 초두 효과다. 참 초두 효과 단어가 굉장히 좀 어렵죠. 이 초두 효과를 다른 식으로 말하면 우선권의 효과다. 또 어떤 데서는 콘크리트 효과다. 또 어떤 데서는 3초의 효과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초두 효과의 의미는 이런 겁니다. 우리가 그 사람에게 첫 인상에서 첫 이미지를 심어준 것은 이것이 콘크리트처럼 굳어져서 그대로 영향을 미친다 이런 뜻입니다. 내가 상대방에게 첫 이미지를 긍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주었다면 그 긍정적인 이미지는 오래도록 지속된다. 내가 상대방에게 첫인상에서 부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주면 그 이미지는 부정적인 이미지로 오래도록 지속된다. 그래서 이 솔로몬 애쉬라는 학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만약에 첫인상에서 그 사람에게
부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주었다면 이 부정적인 이미지를 긍정적인 이미지로 바꾸기 위해서는 200배의 에너지가 들어가야 된다. 200배입니다. 200배.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왕이면 내가 누군가를 만났을 때, 면접을 볼 때라든지 누군가 첫 대면했을 때에 긍정적인 첫 이미지를 심어주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고 그것이 오래도록 지속된다는 겁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대학에서 강의를 할 때도 저는 16주 수업에 4주를 엄청난 에너지를 심습니다. 4주 동안에 최선의 노력을 다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4주 동안의 학생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강의해주는 열정적이고 아주 학문적으로 열심히 있는 모습 보여주면 이 이미지가 학기 말까지 그대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대신에 내가 4주 동안, 앞선 4주 동안에 내가 학교 수업이나 강의에서 열심을 내지 않고 대충 한다면 그 부정적 이미지는 학기 말까지 그대로 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초도 효과, 콘크리트 효과 또는 이것이 3초 효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솔로몬 애쉬라는 분은 이런 실험을 했습니다. 피실험자들에게 가상의 인물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피실험자에게 A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자,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A라는 사람에게 그 사람에 대해서 성격에 대해서 말합니다. A라는 사람은 지적이다, 똑똑하다, 성실하다, 건면하다, 충동적이다, 비판적이다, 고집이 세다, 질투심이 강하다. 이렇게 이야기해 줄. 자, 보시죠. 제가 어떤 단어부터 시작했나요? 긍정적인 단어부터 시작했나요? 부정적인 단어부터 시작했나요? 그래, 애쉬라는 이 솔로몬 애쉬는 피실험자에게 A라는 사람에 대해서는 초두에 처음 사용했던 단어가 두 갈씩인 단어가 뭐냐면 긍정적인 평가의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B라는 가상의 인물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질투심이 강하다, 고집이 세다, 비판적이다, 충동적이다, 건면하다, 성실하다, 지적이다, 똑똑하다. B라는 가상인물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주고 그 다음에 긍정적인 말을 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피실험자들에게 물어보았습니다. A라는 사람이 좀 어떠냐? 라고 말했을 때 A라는 사람에 대해서 평가가 굉장히 긍정적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업무 추진력이 있을 것 같아. 그 사람은 학업 능력이 오를 것 같아. 그 사람과 일을 하면 실수를 하지 않을 것 같아. 그렇지만 조금 자기 중심적인 사람인 것 같아.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B라는 가상의 인물에 대해서는 평가하기를 이 피실험자들이 야, 그 사람은 너무 자기 중심적이야. 너무 고집이 세. 그 사람과 일하다가는 팀워크가 맞지 않을 것 같아. 그렇지만 좋은 면도 있는 것 같아. 우리가 초두에 어떤 이미지를 심어주냐에 따라서 그것이 오래도록 영향이 간다, 이런 뜻이죠. 자, 왜 그럴까 하면요, 우리 사람들에게는 마음 이론이 있습니다. 심리학에 보면 마음 이론이 있습니다. 이 마음 이론은 무엇인가 하면, 마음 이론은 사람은 상대방을 보고 그 마음을 읽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우리 사람은 본성적으로, 본능적으로 우리가 심리학을 공부하지 않아도, 심리치료학을 공부하지 않아도, 심리상담을 공부하지 않아도, 이런 학문적인 세계에 들어가지 않았어도 우리 사람은 그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떤지,
그 사람 마음을 읽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우리들도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을 때 첫인상에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됩니다. 첫인상이 어떻게 심어지냐에 따라서 오랫도록 그것이 콘크리트처럼 굳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왕이면 우리들이 첫인상을 긍정적으로 만들자. 그럼 how? 어떻게 하면 첫인상을 좋게 할까? 폴 앨런이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첫인상을 결정짓는 주요 요인을 3가지를 말했습니다. 첫째, 외모입니다. 둘째, 목소리입니다. 셋째, 어휘력입니다. 자, 첫인상을 그러면 호감지수를 높이는 방법이 뭘까? 앞서서 말했지만 첫인상을 결정짓는 요인이 이 폴 앨런이 말하기를 외모와 목소리와 어휘력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외모, 목소리, 어휘력. 상대방은 마음 이론이 있기 때문에 나의 외모, 나의 목소리, 나의 어휘력을 통하여서 이미지를 형성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나의 첫인상에 호감 지수를 높이는 방법이 뭘까? 외모입니다. 자, 외모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 우리들의 표정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정말 그 사람에게 첫인상에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기를 원하면 표정, 미소를 많이 지으십시오. 많이 웃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람들에게는 미소만 지어도 엔돌핀이 나옵니다. 또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는 거울신경세포가 있습니다. 엔돌핀과 거울신경세포라. 우리 사람들은 사람의 감정이나 표정은 전염성이 있습니다. 내가 미소를 지으면 그 사람이 나를 보고 함께 미소를 짓습니다. 상대방이 미소를 짓는 순간 그 마음에서 엔도핀 호르몬이 방출되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 사람은 나를 볼 때 아주 긍정적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미소를 많이 지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옷차림입니다. 우리가 첫 이미지를 좋게 하는 방법은 우리가 패션에도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만나는 사람에 따라서, 내가 또한 어떤 환경에 따라서, 어떤 장소에 따라서, 분위기에 따라서 나의 옷차림도 바꾸어 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호감도를 높이는 방법은 미소와 옷차림, 두 번째입니다. 목소리입니다. 이 목소리 자체는 말의 크기입니다. 그리고 말의 속도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와 호감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주로 말의 크기와 말의 속도도 적절하게 구분해야 됩니다. 저도 방송을 하면서 라디오 방송에서는 말의 속도가 조금 빨라야 됩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들이 이 강의를 들으면서 라디오 방송을 들으면서 지루함이 없습니다. 저도 지금 유튜브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목소리 크기를 조금 높이고 있습니다. 왜요? 여러분들은 저를 만날 때 유튜브를 통해서 만납니다. 목소리 크기를 조금 높게 해야 여러분들이 강의를 들을 때 생동감이 있습니다. 말의 속도도 제가 조금 빠르게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튜브는 주로 듣는 사람들이 귀로 많이 듣습니다. 말을 늦게 하다 보면 지람을 느낍니다. 자, 그러나 제가 누군가와 면대면으로 만나거나 이야기할 때는 저는 목소리를 조금 저음으로 갑니다. 그리고 말의 속도를 천천히 합니다. 그래야 호감도가 높아집니다. 세 번째입니다. 어휘력입니다. 내가 사용하는 단어들입니다. 내가 사용하는 문장력입니다. 내가 사용하는 용어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에게 나의 첫인상의 호감도를 높이려면 내가 사용하는 단어들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언어들은 대부분 긍정적인 언어를 많이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능동적인 언어도 많이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긍정적이고 능동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비속어를 사용하는 노입니다. 아주 낮은 차원의 첫인상에서 좀 이 욕설과 같은 거, 좀 비속어적인 언어를 사용한다면 여러분들 호감도는 굉장히 낮아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친한 사람과는 농담 삼아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의 호감도를 높이는 방법은 긍정적인 언어와 능동적인 언어와 격이 있는 언어를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첫인상에서 호감 지수를 높이는 방법은 대부분이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입니다. 우리가 메시지에도 언어적 메시지와 비언어적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93%가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을 통하여 그 사람에 대한 첫인상을 다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군가와 좋은 첫인상을 맺기를 원하면 첫째, 외모입니다. 외모 중에서도 여러분의 표정입니다. 미소를 많이 지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옷차림 패션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진짜 중요한 것은 목소리입니다. 그 사람과 적당한, 몰매에 적당한 목소리 크기와 말의 속도를 갖춰야 됩니다. 네 번째입니다. 의력, 세 번째 의력입니다. 긍정적인 언어를 많이 사용하십시오. 능동적인 언어를 많이 사용하십시오. 여러분들이 편하게 해주기 위해서 첫 만남에서 비속어적인 언어를 사용한다면 이미지는 깨지게 될 겁니다. 여기에 대한 더 나은 또 도움을 받고 싶으면 이 마음을 움직이는 커뮤니케이션 기법을 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저의 강의를 또 시청해 주시고 유튜브를 통해서 만나게 되어서 고맙습니다. 이 강의가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구독도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첫인상에 좋은 이미지를 만들기를 바랍니다.